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윤용진입니다. 우리는 AI 비전공자를 위한 기초수학 그 첫 번째 선형대수학을 배우고 있고요. 6주차 4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로우 오퍼레이션을 통한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을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 매트릭스도 구해봤고 디터미넌트까지 구해서 뭘 했죠? 우리가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했고 그 고유값을 구하고 고유 벡터를 구해서 고유값이 아이겐밸류고 그 다음에 고유 벡터는 아이겐 벡터죠. 그걸 구해서 이 어떤 특정한 복잡한 매트릭스 A라는 거를 그 대각화를 시켜봤습니다. PDP 인버스 해가지고 대각화를 시켜봐서 간단하게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벡터를 그 매트릭스를 좀 조작하는 것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선형 대수학, 그죠? 다 배웠습니다. 다 배운 걸 가지고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래서 선형 대수학이 어떻게 AI를 이해하는 데 쓰이는지에 대해서 복습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인공지능이 어떤 것이고 인공지능은 왜 이제서야 나타났고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과는 어떤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이해하는데 어떤 수학이 필요한가 되게 어려운 수학이 필요한가 했는데 저희 지금까지 배운 우리 그 선형 대수학 어땠나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충분히 사칙 연산만 따라 하실 수 있고 2차 방정식 인수분해만 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풀어볼 수 있는 그죠? 그런 고유값이나 고유 벡터 같은 거 충분히 풀어보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우리 지금은 조금 더 배우셨으니까 우리 처음에 우리 공부했던 그 딥러닝하고 그다음 서포트 벡터 머신 한번 복습을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게 발전을 했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도 해보시고 한번 복습해 보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 예시를 든 게 그죠?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죠. 인공신경망이고 요 인공신경망이 딥러닝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인공신경망에 지금 입력부와 출력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X1, X2, X3가 입력부고 Y1, Y2가 출력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주차 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우리가 체중과 혈압을 예측을 하고 싶어요. 어디서 예측을 하고 싶냐? 수면 시간과 운동 시간, 식사량을 통해서 우리가 체중도 예측을 하고 혈압도 예측을 해보는 그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구하고 싶은데 이런 체중 혈압은 수면 시간과도 연관이 있고 운동 시간과도 연관이 있고 식사량이랑도 연관이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똘이라는 사람이 6시간을 자고 하루에 3시간을 운동을 하고 하루에 식사량이 2,500칼로리고 체중은 킬로칼로리고 그 다음에 체중은 70kg, 혈압은 110 이렇게 된다. 이건 빅데이터죠. 우리가 이렇게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위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토니는 조금 운동도 안 하고 그래서 체중도 많이 나가고 혈압도 좀 높은 편입니다. 이런 빅데이터를 우리가 모아서 입력부랑 출력부에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은 뭘 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 안에 있는 요 알고리즘, 요 화살표, 그죠? 이런 뉴런에 있는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뇌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걸 만드는데 이 양질의 이 데이터들, 입력값, 출력값이 있을수록 요게 정확한 이 뇌가 만들어집니다. 자꾸 우리도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정보를 뇌에 넣으면 우리가 생각이 이상해져.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리잖아요. 근데 정확한 정보들이 들어가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컴퓨터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입력층에 이걸 수면시간, 운동시간, 식사량 입력층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체중 혈압을 출력층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수면시간 6시간, 운동시간 3시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1x3, 1x3 벡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3차원 벡터죠. 그 다음에 1x2 매트릭스 2차원 벡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미 있는 값이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이 매트릭스죠. 우리가 지금 선형대수학에서 배웠던 매트릭스고 매트릭스가 X 입력값과 연산이 들어갔을 때 출력값이 나오면 됩니다. 그럼 처음에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죠. 이 가운데 있는 3x2 매트릭스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임의 추정 이 6개의 엘리멘트를 아무거나 넣어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은 앞에 입력값을 넣었을 때 이상한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100, 180 이상한 값을 줍니다. 그럼 이런 추정된 출력값과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70, 110. 이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추정을 하는 게 뭐죠? 지도학습이죠. 예, 지도학습은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 정답과의 차이를 좁혀가는, 그죠? 그래서 이 중간에 이 물음표가 있는 블랙박스, 이 3x2 매트릭스, 요거를, 요 엘리멘트들을 조금씩 조정을 해갑니다. 계속 학습을 하면서. 다른 것도 해보면 막 해보죠. 컴퓨터가 막 해보죠. 그래서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어느 방향으로 바꾼다? 정답과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꾼다. 그죠? 그 추정된 출력값을 정답과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서 하는 게 이제 최적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다음 파트 2에서 배울 벡터 캘큘러스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 샬로우 뉴럴 네트워크,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좀 깊게 간 딥 뉴럴 네트워크가 뭐냐, 딥 ANN이 뭐냐, 이름을 다시 바꿨죠. 원래는 딥 ANN입니다. 딥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인데 딥 러닝으로 요즘 명명을 바꿨고, 그건 뭐냐면 똑같이 입력층이 있고, 지금 여기서 얘는 정보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출력층은 2차원 벡터가 있죠. 이걸 구하려고 중간에 은닉층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2개만 갖고 왔는데 뭐 3개, 4개, 뭐 10개 이렇게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딥러닝 알고리즘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요 화살표들, 요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요 화살표가 지금 보기 화살표인데 요거를 어떤 수학식으로 표현하면 이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걸 은닉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매트릭스는 3x2, 6개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x4, 8개 있고, 그 다음에 화살표가 8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4x2, 여기도 화살표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를 찾아주는 건데, 요 전체 요 빨간색 요 부분을 찾아주면 요게 블랙박스, 그 인공지능 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찾아주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입력층에서 출력층이 깊기 때문에, 위아래로 옆으로 넓기 때문에, 이렇게 깊기 때문에 저희가 딥러닝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네. 여기 딥러닝이 이렇게 선형대수하게 쓰인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 중간에 이 빨간 박스에 있는 요런 거를 이제 풀어주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최적화,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풀게 돼서 거기에는 벡터 미적 분학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1주차 때 배운 서포트 벡터 머신인데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제 벡터를 좀 배우셨으니까 조금 더 익숙해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 벡터 미적 분학을 아직 안 배우셨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벡터 미적 분학을 배우셔야지 공간에서 좌표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뭐 2차원 공간, 3차원 공간에서 평면을 어떻게 표현하고, 이런 거를 이제 벡터 미적 분학에서 배우실 텐데,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으셔야지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아직은 좀 한 반 정도만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는 뭐냐? 여기 밑에 있죠. 트레이닝 데이터로서 이렇게 어떤 분류를 할 때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미 준 거가 있는데 그걸로 분류를 하죠. 근데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잘 분리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을 분류를 잘 할 수 있는 그 라인을 구하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은 머신러닝 종류 중에서 분류 문제를 주로 쓴다. 그죠? 머신러닝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여러 개 있었죠. 뭐 분류, 회귀, 예측,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상화 감지, 그 다음에 뭐 강화학습, 그 다음에 뭐 그룹화, 뭐 그런 거 있었죠. 그 중에 분류 문제에 주로 쓰인다는 거. 그래서 다시 이제 복습을 해보신다면 1주차에서 했던 거지만, 그래서 이렇게 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동그란 점들과 세모난 점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라인을 찾는 거죠. 이 선은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고, 어떤 평면이 이 자료들이 데이터셋이죠. 이 자료들을 잘 분류를 하는가, 그걸 찾는 거고요. 그 분류한 선 찾는 건 쉬워요. 근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분류가 되는 선을 찾는 게 어렵죠.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하이퍼플레인의 일반식, 그죠?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하면 이제 그냥 2차원에서는 직선, 3차원에서는 평면, 4차원에서는 이상에서는 하이퍼플레인이라고 배우고 하고, 하이퍼플레인의 일반식은 WT x 플러스 B 이퀄 0, 요게 일반식이고, 예를 들어서 2차원에서는
이제 WT가 AB가 되겠고, 예, X가 XY가 되겠고, 그 다음에 B가 여기, 예, C가 B가 되겠죠.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고, 3차원식에서도 W가 ABC, 그죠? ABC가 기억나시면 이제 벡터 캘큘러스 배우실 텐데, ABC가 이 평면식의 노멀 벡터예요. 예, 노멀 벡터고, X가 XYZ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일 간단한 2차원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차원에서 이게 투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데 이 두 클래스를 나누는 무수히 많은 하이퍼 플레인 중에 어떤 하이퍼 플레인이 가장 좋은 하이퍼 플레인인가 했을 때 좋다는 기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진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마진이 최대화가 돼야지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 분류가 잘 되겠죠. 그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럼 마진은 뭐냐? 마진은 우리가 이 클래스 1과 클래스 2의 그 중간에 우리가 긋잖아요. 그죠? 그 서포트 벡터를 그을 때 그 점선이죠. 여기서. 거기서 거기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데이터셋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점선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 구한, 예, 그런 서포트 벡터고, 거기서부터의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점. 그죠? 근데 그게 클수록 좋죠. 그래야지 요 가운데를 그어놨을 때 어떤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 이 클래스가 잘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예, 그래서 요 마진을 최대화하는 거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마진은 이 마진 값이 얼마인지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야겠죠. 여기 그 세 가지 선에 예, 식을 표현한 거고요. WTX 플러스 B 이퀄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WTX 플러스 B 이퀄 0, WTX 플러스 B는 1, 이렇게 세 개 식의 요 차이를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하이퍼플레인, 우리가 점선으로 된 하이퍼플레인의 그 원점에서의 거리는, 예, 그 W라는 그 노멀 벡터의 놈이죠. 크기. 우리 배웠죠. 그 벡터의 크기는 놈으로 계산이 되고, 그 놈분의, 벡터 W 놈분의 B이고, 그 다음에 그 원점에서 포인트 A까지의 거리는, 예, 놈 W분의 B 플러스 1. 그 다음에 포인트 B까지의 거리는 놈 W분의 B 마이너스 1. 그래서 그 마진의 크기 뭐다? W 놈의, 예, 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마진이고요. 요거를 우리가 뭐 한다고 했죠? 맥시마이즈 되는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맥시마이즈 되는 프로블럼이고, 요거는 거꾸로 하게 되면 2분의 1의 W 트랜스포즈 W의 미니마이즈 프로블럼이 되겠고요. 요게 문제가 되겠고, 요게 목적식이 되겠고, 밑에 제약식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WT, W는 뭐냐면 W 놈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컨벡스 쿼드라틱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리니어 알지브라랑 벡터 캘큘러스가 필요하다는 것. 결국은 저 위에 민맥스 프로블럼을 미니멈이나 그 최대값 최소값 프로블럼을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벡터 캘큘러스가 필요하고, 여기 보셨지만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면식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두 번째 파트인 벡터 캘큘러스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 AI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 수학 부분에 선형대 수학을 공부를 마쳤고요. 선형대 수학이 사실은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기초 수학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우리가 배우게 되면 충분히 AI를 그래도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조금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는 충분히 커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6주 동안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